월요일 에바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뇌진탕이 걸리고 다리가 부러졌죠. 그럼에도 바로 그 다음날 그녀의 동료는 그녀가 자전거를 타는 걸 보았고 에바는 완벽히 괜찮아 보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보세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여자는 발목에 문신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자는 문신이 없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녀는 에바의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엘리오는 대학 기숙사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학생이에요. 어느 금요일 밤 기숙사에서 파티가 열렸고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었죠. 파티 중간에 케이트는 엘리오가 방에서 독살된 걸 발견했어요. 한 형사가 조사를 위해 도착했어요. 3명의 주 용의자는 다음과 같아요. 아멜리아, 지젤, 그리고 맥스예요. 모두들 엘리오의 방에 들어간 것을 부인했어요. 누구에게 죄가 있을까요? 지젤일 거예요. 침대를 보세요. 귀걸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젤이 똑같이 생긴 귀걸이를 하나만 끼고 있어요. 방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네요. 아일라는 반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었어요. 그녀는 자판기에서 음식을 가지러 갔는데 돌아와선 자신의 지갑이 도난당한 걸 알게 되었죠. 그녀는 이걸 경찰에 신고했어요. 학생들은 아무도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죠. 형사들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가 거짓말했는지 알아냈어요. 누구죠? 아일라예요. 그녀가 음식을 가지러 갔으니 그 뜻은 지갑을 자신이 들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녀에게서 지갑을 훔칠 수 없었을 거예요. 돈이 많은 제네바 벨 여사는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파티 도중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걸 느꼈지만 그 사람은 바로 사라졌어요. 그녀는 경비원에게 아무도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가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했지만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간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체포되었어요. 왜죠? 봐요. 뒷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있어요. 저 문으로 통해선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러니 경비원이 거짓말을 한 거죠. 베이커 부인은 대학생인 아들 로버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녀는 매일 일을 했는데 아들이 수업을 빼먹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어느 12월 아침 늘 그렇듯 그녀는 일하러 갔어요.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들이 학교로 운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날 아들에게 수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밤에 눈이 내렸어요. 베이커 부인이 일하러 떠났을 땐 로버트의 차는 눈에 덮여 있었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눈에 덮여 있었죠. 만약 로버트가 학교에 갔다면 자동차나 적어도 앞 유리 정도는 닦았을 거예요. 야스민은 숲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그녀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그녀를 집으로 안내해줄 길이 하나 있었지만 그녀는 마녀의 집으로 통하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마녀와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던 그녀의 손자는 야스민을 환영해 주었어요. 이번엔 야스민과 수수께끼를 낼 차례였어요. 만약 그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스민에게 자신들의 고양이를 넘겨줘야 했죠. 제겐 일란성 쌍둥이인 반 친구가 2명 있어요. 이네즈는 2003년에 태어났지만 베티는 2004년에 태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은 쌍둥이였지만 새해가 되는 밤에 태어났죠. 이네즈는 자정 직전에 태어났고 베티는 자정 후에 태어났죠. 이 남자들 중 누구에게 돈 많은 아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결혼 반지도 없는 것 같으니 오른쪽에 있는 남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이 둘을 보세요. 누가 개를 키우고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남자예요. 봐요. 신발이 다 씹혔어요. 걔가 그랬나 보네요. 케일린과 줄리엣은 그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친구 집에 가려고 해요. 적어도 그녀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 그들 중 한 명은 비밀리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고 있고 대신 그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케일린이죠. 공부하러 가기엔 너무 잘 차려입었고 보통 그룹 프로젝트 하는데 빨간 립스틱은 잘 안 바르죠. 아만다는 여름 내내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지냈어요. 마침내 그녀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차역으로 왔어요. 이 남자들 중 누가 그녀를 몰래 작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녀에게 줄 꽃과 사탕을 들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전 이 남자가 아만다를 좋아한다고 말할 것 같네요. 시드니와 루이사 둘 다 역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들의 엄마는 그녀들을 외출 금지시켰고 주말 내내 공부하게 했어요. 엄마는 종종 그녀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방에 들어왔죠. 여러분은 어느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나요? 시드니예요.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엄마가 걸어오는 소리 들었을 때 공부하는 척하려고 책을 들었을 거예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비가 오는데 꽃에 물을 주고 있네요. 리비에라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학생들의 숙제를 모아 컴퓨터 테스트를 하게 한 다음 수업 중에 과제물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우연히 매우 비슷한 2장의 숙제를 발견했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숙제를 베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기 그 학생들이에요. 애셔와 홀든이죠. 누가 베낀 건지 알 수 있겠나요? 애셔예요. 그의 손은 간 묻은 잉크로 덮여 있는데 아마 수업 직전에 숙제를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리드 씨는 밤에 또 하나의 긴 교대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아내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리드 부인은 이미 한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고 싶어 했죠. 그녀는 그의 주머니를 확인하기로 결심하죠. 그 다음날 그녀는 남편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죠? 봐요. 그의 주머니에 열쇠가 한 쌍 있어요. 그의 열쇠는 벽에 걸려 있으니 이건 다른 사람의 집 열쇠란 거겠죠. 애슐리는 생일 파티를 열어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릴리아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엄마가 외출 금지를 시키고 방 청소하겠다고 거짓말했어요. 애슐리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릴리아나는 같이 공부하고 저녁에 영화를 보자고 애슐리를 집에 초대했어요. 애슐리는 동의했지만 릴리아나의 집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떻게요? 릴리아나의 방이 여전히 지저분해요. 그 전날 청소를 했다면 깨끗했을 테니까요. 한 유명하고 부유한 작가가 저택에 혼자 살며 절대로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녀를 본 유일한 사람들은 요리사, 정원사, 청소부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전에 청소부가 그녀가 그녀의 방에서 독살된 걸 발견하곤 경찰을 불렀어요. 이 중 3명이 용의자예요. 요리사는 유튜브로 요리 블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청소부 아저씨는 그 여자를 발견했을 때 일을 막 시작하려고 했었다고 했어요. 정원사는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를 독살한 건 누굴까요? 요리사가 틀림없어요. 아침 식사 직전에 일어났는데 그는 아무것도 요리하고 있지 않았죠. 그는 그날 아침 식사가 필요치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여름방학이었고 아리아나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같이 캠핑을 가자고 초대했어요. 아리아나는 캠핑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집에 있으면서 TV 보는 게 낫다고 자백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이 그리스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그녀는 집에 있으면서 TV쇼를 몰아보고 있었죠. 가족이 그녀에게 휴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리아나는 그것을 포토샵해서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그 사진을 봤을 때 아리아나가 그리스에 없었다는 걸 알아챘죠. 어떻게죠?
아리아나가 포토샵을 했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제외한 사진 속의 모든 사람들에겐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할리는 도시 교외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해요. 그곳은 조용하고 고요했죠. 어느 날 단 3명의 손님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마실 것을, 두 번째 손님은 초콜릿 바를, 세 번째 손님은 그냥 기름값을 지불했어요. 그중 한 명은 범죄자이며 헨리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누가 범죄자이며 그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남자는 $25 지폐를 지불했어요. 그런 돈은 존재하지 않으니 이 사람이 지폐를 위조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9월 17일이고 아니카는 마침내 휴가를 위해 스페인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식물과 고양이를 친구의 집에 보냈어요. 9월 27일에 그녀가 집에 돌아왔어요. 일단 집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니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카는 혼자 살아요. 하지만 보세요. 벽에 찢어진 달력이 걸려 있어요. 그녀가 나올 땐 9월 17일이었지만 지금은 9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몇 세기 전에 일어났어요. 헨리와 캐롤라인은 사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사귀는 걸 반대했죠. 어느 날 캐롤라인의 가족들은 그녀를 다른 도시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녀에겐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헨리와 캐롤라인은 그게 근처에 있는 2개의 큰 도시 중 하나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왼쪽에 있는 파리 또는 오른쪽에 있는 베를린이었어요. 둘은 기차가 떠날 때 캐롤라인이 스카프를 버리고 헨리는 그녀가 있는 곳이 어디든 찾아가기로 약속했어요. 자, 여기서 헨리가 스카프를 발견했어요. 기차는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움직이는 기차에서 뭔가를 던지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요. 헨리는 스카프를 기차역 오른쪽에서 발견했는데 그 뜻은 기차가 왼쪽인 파리로 향했다는 걸 의미하죠. 스포일러인데 몇 달 후 그곳에서 캐롤라인을 찾았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